그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면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게 있고 거기랑 B인 거를 합하래요. 이렇게 B인 거를 합하라고 했으니 노란색이랑 파란색 합하래요. 그럼 전체 집합이잖아요. 전체 집합인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보시면 여기에다가 여집합을 하면 돼요. 드모로그램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왔잖니?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을 해도 되겠구나.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됐죠? 확률 계산을 할 때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뭐 이런 조건이 있대요. PA 교집합 B를 구하라 하면 PA 교집합 B가 A다 보니까 PA로 나는 계산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P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을 해라. 그럼 PB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결국 집합 기호를 나는 다 쓸 거야. 왜냐하면 표본 공간도 집합으로 표시를 했고 근원 사건도 집합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집합의 기호랑 집합의 성질을 그대로 난 따라갈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덧셈 정리에서는 그래요. 해놓고 이제 문제 풀러 가죠. 정리됐으면 문제 보러 가세요. 2단원이거든요. 2단원이고 88페이지 있어요. 거기 잠깐 펴놓으시죠. 펴놓으시고 확률의 종류 한번 하러 가죠. 덧셈 정리만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는 조건부 확률 스토리는 내지 않겠다는 소리고 그냥 조건부 확률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 내겠다는 얘기니까 편하게 먹으면 돼요. 뭐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확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수학적인 확률, 그다음 두 번째 통계적 확률, 세 번째는 기하학적인 확률 이렇게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려워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렵고요. 기하학적인 확률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이에요.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면 안 되는 건데 또 내신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를 같이 보죠. 수학적인 확률은 편해요. 전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알고 있듯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통계적인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로 내가 해석을 못할 경우 통계적인 확률을 쓰게 되거든요.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큰 수의 법칙 이런 게 있는데 그거예요. 비올 확률을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 비가 오는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여태까지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데요. 언제 그 날짜를 다 계산합니까?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서 근사적으로 통계치를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열흘 동안만 또는 최근에 한 1년 동안만 생각을 해서 통계치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 소리고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해당하는 그 횟수 있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를 무한대로 때리게 되면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래. 얘가 근사적으로 수학적인 확률과 가까워진다. 그게 통계적인 확률이에요. 시행의 수를 충분히 늘리면 시행의 수를 충분히 늘려보면 수학적인 확률에 근사해 가겠다. 그게 이제 통계적 확률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사 1을 얹어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수학적인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인데 실제로 우리가 주사를 얹어서 6번을 얹으면 항상 1의 눈이 한 번밖에 안 나오겠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시행의 수를 100번, 600번, 6000번, 6만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수학적인 확률이 6분의 1에 근사하게 된다. 이런 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됐어요? 큰 수의 법칙이고 그거 관련된 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통계적 확률로 간다. 그런 소리인데 얘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수능 기준으로는. 내신으로는 자주 연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점화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점화식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묻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pn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볼래? 이렇게 묻기 때문에 점화식과 연결이 주어지게 되죠. 이과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근데 문과는 많이 나옵니다. 수투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게 돼서 점화식 문제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다음에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기하학적인 확률을 보자. 얘는 뭐냐면 도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도형적으로 해석하는 거라서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정사각형이 있는데 4등분을 해요. 4등분을 해서
여기에 내가 화살을 쏴서 맞출 확률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치 수학적인 확률처럼 전체가 이만큼의 넓이가 있는데 해당하는 넓이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는 4분의 1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기하학적인 확률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넓이나 길이를 가지고 수학적인 확률처럼 계산하러 갈 거거든요. 계산하러 갈 거기 때문에 이게 고1 과정으로 가면 부등식의 영역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도형에 대한 지식 원주각, 중심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형의 지식이 좀 필요해서 조금 까다로워요. 문제를 풀다 보면 좀 까다롭게 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기출됐던 패턴을 보면 정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각 여기 있는 P점이라는 것은 이 정사각형 내부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P점이 이렇게 원위에 있잖아. 원위에 있으면 전부 다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될 텐데 P점이 아니 여기 있대요. 이렇게 여기 있게 되면 요 삼각형은 예각이 될 테고 P점이 여기 있다면은 삼각형은 둔각이 될 테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야 P점이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뭐 그런 지식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만큼 내가 덜어내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확률은 부등식의 영역이랄지 도형에 대한 지식이랄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공식적으로는 너무 어렵다고 해서 뺐어요. 교과 과정에 빼져 있는 상태인데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제를 보셔야 돼. 이거랑 비슷해요. 경우의 수 문제도 입체 도형의 경우의 수 있잖아요. 정사면체를 뭐 해놓고 만드는 그 경우의 수처럼 내신에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심화학습 발전학습 있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룰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요. 통계적인 확률 얘만 하나 들어놓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죠. 그 경우의 수에서요. 연습 1.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점화식을 작성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점화식을 작성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런 거. 8개의 계단이 있대요. 규칙은 한 단 또는 두 단으로 오르기로 한대. 이렇게. 이때 8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한번 구해볼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대표적인 점화관계를 밝히는 문제인데 물론 얘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로 풀 수도 있어요. 얘는. 수도 있는데 이런 점화관계를 밝히러 가죠. 얘는. 네, 5, 6, 7, 8. 8개의 계단을 오르러 가는데 8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한번 구해보라고. 근데 규칙이 한 단 또는 두 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나? 그냥 하기는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를 n개의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n개. 정확히 하려면 n 더하기 2개가 좋은데 그냥 n개라고 해볼게. 해놓고 바꿀게요. 그러면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an이라고 설정을 해요. 너는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야. 그러면 8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라는 소리는 A의 8을 한번 계산해 볼래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점화관계로 밝혀놓고 A8을 구하러 가는 게 포인트예요. 얘를 이제 해보려면 밝히러 가야 되는데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한 단 또는 두 단으로 간다 했을 거니까 한 단을 밟고 나머지 N-1개의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두 단을 밟고 첫 시작이 스타트만 보는 거예요. 두 단을 밟고 n-2개의 계단을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렇게 잘 봐야 돼. 내신에도 잘 나와. 오히려 수능에는 덜 나와.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죠.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한 단을 밟고 나머지 n-1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있거나 한 단을 밟고 한 가지죠.
나머지 n-1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첫 시작이 두 단을 밟고 나머지 n-2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있거나 두 단을 밟는 것도 한 가지니까 n-1개의 계단, n-2개의 계단을 밟고 오르는 방법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납득이 됐어요? 근데 보통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기는 해요. a의 n 더하기 2라고 쓰고 a의 n 더하기 1 더하기 a의 n 이렇게 쓰는 것이 편하기도 해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n 더하기 2개라고 놓고 여기는 n 더하기 1로 놓고 여기 n 더하기 n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식보다 아래 있는 식이 더 깔끔하기는 해요. 왜냐면 n은 자연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대로 이제 n 대신 n 더하기 2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꿨죠. 바꿔놓고 나서 A8을 계산하러 가야 되는데 A8을 계산하려면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인데 어쨌든 뭐 두 개 합하면 다 함께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것부터 잘 해석해 보자고. A의 1이라는 것은 한 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에요. 한 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한 가지고. 그 다음에 A2라는 것은 두 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거든요. 두 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두 개의 계단 오르는 방법이니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너는 두 가지라는 걸 알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점화관계를 밝혔더니 연달아 두 개를 더하면 다 함께 나온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하면 돼. 두 개를 더하면 되죠. 3이 되고 5가 되고 8이 되고 13이 되고 21이 되고 3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경우의 수를 점화관계로 밝혀서